수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김종대의 뉴스 업.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네. 전체적으로 네. 이 패션이 아주 그 산뜻하고 선명하고 쾌활해 네.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마스크랑 색깔 맞추려고 흰색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오늘도 퀵마우스의 빠르고 예리한 뉴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요? 첫 번째 뉴스를 제가 이제 시작이라는 검색어로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 자, 현지 시각으로 영국입니다. 영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6시 30분 조금 예. 전인데요. 예. 네, 화이자 백신을 이제 영국에서 최초로 긴급 승인을 했는데 네. 드디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첫 백신 접종자가 이제 다음 주면 91세가 되는 분이라고 해요. 이제 할머니가 네. 맞으셨고, 백신 기본 접종 원칙에 맞춰서 우선은 고위험군, 그러니까 이제 80세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필수 인력인 의료진들이 지금 맞는 걸로 돼 있고, 네. 이로써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이제 네. 알려지기 시작한 지 343일 만에 예. 드디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첫 발을 뗀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방 세계에서 임상 실험이 끝나고 네. 첫 번째 접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예. 이 소식이 굉장히 좀 반갑고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네. 아직은 업되기에는 조금 이르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진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가져왔는데, 네. 이게 이제 오늘 접종을 시작하는 화이자 백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mRNA 방식입니다. 네. 네, 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보통은 백신을 3상까지 완전히 마치고 접종 시작하는데 보통 개발 기간 한 10년 정도 잡는데,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제 맞기 시작했으니까 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부작용,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속 효과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차근차근 관찰을 하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예.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좀 봤는데 네. 이게 그 승인이 나고 일주일 만에 접종이 시작됐다는 거는 그렇죠. 아마 인류의 백신 개발의 역사상, 네. 의학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유의 태아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업되기에는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영국에서 왜 시작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영국 전체 인구가 6,600만 명인데 네. 영국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6만 명이 넘습니다. 아이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지금 사망을 하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맞고 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라서 그만큼 급하다. 그만큼 급하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건당국 오늘 백신 도입 계획 밝혔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한 물량이 4,4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원래 이제 60% 인구의 60%에 맞춰서 3천만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생각을 했다가 혹시 이제 그 회사들 중에서 백신 개발에 최종적으로 실패하거나 네. 혹은 중간에 이제 부작용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4개 회사에 예. 이제 분산 계약을 한 상태고, 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에서 각각 1천만 명 분량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얀센에서 4천만 명 분량,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제 백신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파실리티에서 1,000만 명 분량을 받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위험을 분산시켰다. 그렇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균형 있게 안배를 둔 백신 어떤 그 분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백신을 우리는 접종받을 수 있을까가 관심이네요. 일단 오늘 이제 보건 당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 네. 2월, 3월경이면 이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입이라는 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 회사에서 제약사에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이제 허가 과정을 최소화를 해가지고 네. 바로 접종을 할 수 있게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고위험군부터 내년 3월이면 예. 우리도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 내년 같고요. 3월.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고위험군이나 의료진이 아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슬슬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 시간차가 좀 있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000만 명 분량을 받더라도 예. 나머지 분량이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걸 고려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때는 아마도 내년 가을쯤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신 접종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너무
너무 업되지 마시고 네.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실하게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확실히 하고 2.5단계 방역 지침에 맞춰서 네. 생활하시는 신중함이 좀 필요하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을 아주 잘 내려주셔. 따로 요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작작 좀 해라. 뭘 작작 좀 합니까? 진행자한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예. 자, 그 국제 결혼과 관련된 그 온라인 광고들의 행태가 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인권 침해다. 아하. 이렇게 좀 문제시 될 수 있는 광고 영상들이 많아서 예. 지금 관련 당국에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조치를 들어간다는 소식인데요. 예.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음흠. 인권 침해적이고 네.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여성들 혹은 결혼 이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어떤 성적인 대상화만 하는 네. 그런 식의 취급을 하는 내용이 많았다 어. 이런 얘기였고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유튜브 영상의 제목들이 이런 식입니다. 썸네일이 국제 결혼 인기 국적 톱5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들 사진을 쭉 늘어놓고 그 밑에 예.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놓거나 그렇게 광고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혹은 어떤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몇 년생이고 키가 몇 센티미터고 몸무게가 얼마다 이런 어떤 신체적인 특징만 강조하는 네. 그런 방식의 광고가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 어떤 경로로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여성가족부의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예. 실제로 그런가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예.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허. 이게 아직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은 상태여서 네. 제가 본 것만 해도 마치 예능 프로그램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예. 국제 결혼 원정기라고 해서 어허.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성적 대상화를 심하게 하는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실제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쁜 외국인 여성을 썸네일로 사용하거나 이런 걸 예. 봤을 때 아마 저분들의 어떤 개인 정보나 예. 초상권 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상업성인 것 같다. 예. 이런 걱정이 되는 것들이 많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혼의 형식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사회적 인식의 저변에는 성 중심으로 예. 이거를 접근하려고 하는 거의 이제 이 아주 그 나쁘게 말하면 예. 일종의 성매매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아니 저도 어떤 지금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방금 그런 부작용을 떠올렸는데 네. 순수한 결혼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요. 다른 의도로 악용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어떤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서 사회적 기준을 업시켜서 예. 더 많은 다른 여성들이 다른 나라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 이민을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네.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걸로 인식한다면 네.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하여간 빨리 개선하길 바랍니다. 종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요즘 연전연승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경빈 작가.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제작진들 사기도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제작진도 좀 열심히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농담입니다. 오늘 검색어는요? 제가 오늘 준비한 대안 검색어 네. 호랑이 로드킬입니다. 어허. 네, 지금 이제 로드킬이라고 하면 그 야생동물들이 도로에 나왔다가 차량에 치여 죽는 사고를 의미하는데 예. 보통은 이제 작은 야생동물들이 많이 당하죠. 뭐 예. 개나 고양이나 뭐 새나 뭐 이런 동물들인데 로드킬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예. 맹수 호랑이가 로드킬을 당해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진이 이번에 보도가 되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호랑이라면 굉장히 그 날렵하고 네. 또 저 뭐랄까 두려움이 없는 동물이라 가지고 그렇죠. 예. 이런 거 잘 안 당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로드킬 당한 호랑이 종을 보니까 예. 지구상에 서식하는 호랑이 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 분류되는 이제 아무르 호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호랑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마리에서 60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라고 파악이 돼서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올해 2월에도 한번 그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네.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우리 운전자들 중에는 로드킬이라고 하면은 예. 내가 재수가 좀 없었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도로 위에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운 없게, 재수 예. 없게 동물을 치게 됐다. 예.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었다. 아하. 그 쟤네들이 끼어든 쟤네들이 나한테 민폐를 끼친 거다. 아.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특히 이제 뭐 로드킬이 자주 일어나는 고라니 같은 동물에 대해서는 민폐라는 일종의 인터넷 밈이 형성돼가지고 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자주 사용되는 낄낄대는 어떤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거든요. 로드킬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래는 거기가 도로가 아닌 곳, 원래는 네. 야생이었던 곳. 네. 그래서 원래는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도로가 낮기 때문에 아하. 서식지가 줄어들고 활동 영역에 혼란이 생기면서 로드킬이 일어나는 건데 예.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버리자. 아하. 그래서 오죽했으면 호랑이도 로드킬을 당한다. 예. 그러니까 로드를 많이 넓히는 거, 아하. 길을 많이 내는 데만 인간들이 집중할 게 아니라 네. 로드를 줄이는 거, 야생동물의 영역을 침입하지 않는 거. 예.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하자는 의미로 로드를 킬하자. 방송 알겠습니다. 용어입니다. 아이템을 킬할 때처럼 네. 도로 확장을 킬하자. 이런 의미로 호랑이 로드킬. 제가 오늘 밀어보는 단어입니다. 아, 오늘도 또 강적이네. 예. 제작진은 그러면 과연 어떤 단어를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아주 뜻밖의 검색어, 정말 창의적인 네. 검색어입니다. 이름하여 데이터 다이어트. 아이고, 이거 발음이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네. 셌습니다. 데이터 다이어트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 다이어트라고 하면 평소 우리가 그 체중을 줄이는 거, 운동 많이 하는 거, 식사량 조절하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뭐 너튜브, 땡플릭스, 동영상, 뭐 음악도 많이 보고 스트리밍 서비스 요즘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유지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에선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요즘 코로나 재택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메일도 자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메일 보내는 것 받는 것 모두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디지털 기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이어트를 하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의 사용을 줄이자. 데이터 다이어트를 하자. 지금은 데이터 오남용이에요. 네. 불필요한 이메일 너무 많죠. 스팸 메일, 광고 메일 줄여야 되겠죠. 자, 그 디지털 탄소를 줄이는 어떤 메일을 간소화하면 우리 정신도 맑아집니다. 일거양득의 그 데이터 다이어트 적극 추천합니다. 자, 임경빈 작가와 그리고 뉴스업 제작진이 걸은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지금 바로 메시지 많이 넣어주세요. 종대 발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 12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종대 발표, 오늘의 검색어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검색어는 호랑이 로드킬입니다. 또 이겼다. 우리 임 작가 뭐 거의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은 손상진 님입니다. 로드킬을 킬합시다. 지구는 인류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 응원의 메시지 힘차게 남겨주셨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킹마우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